숄더 컴플렉스의 구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깨 관절은 굉장히 복잡한 그런 다관절로서 5개의 중요한 관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글레노휴머럴 조인트, 그 다음에 어크러미얼 조인트, 세 번째는 스캐플로 소라식 조인트, 어크러미오 클레비클러 조인트, 스터노 클레비클러 조인트와가 한 곳에 있는 아주 복잡하고 아주 여러 관절 구조가 함께하는 그런 구조가 바로 숄더 컴플렉스입니다. 글레노휴머럴 조인트는 보렌 소켓 조인트로서 굉장히 과동 범위를 넓게 해주는 그런 관절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면서 트랜슬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슬라이딩 동작을 의미해요. 그래서 아주 작은 1.5mm 정도의 휴머럴 헤드의 트랜슬레이션만 가능한 그런 구조예요. 그래서 스카플라의 캐비티가 굉장히 작고 휴머러스가 큰 그런 구조에서 이 안에서 1.5mm만 트랜슬레이션 되고 나머지는 다 롤링이 이루어지는 그런 형태의 관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움직임이 굉장히 180도라고 하는 큰 관절의 움직임을 허용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그 넘어서 넘어가지 않도록 또 어느 정도 일정하게 안정성을 제공해 줘야 할 그런 관절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캡슐에 의해서 타이트하게 잘 안정화되어 있고 또한 여러 리가멘트가 앞쪽과 뒤쪽을 잘 감싸고 있어서 안정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제 캡슐과 리가멘트 그 이외에 우리가 큰 근육 안에 아주 소근육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어깨를 굉장히 잘 어깨 움직임을 시작하게 해주고 어깨 안정화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로테이터 커프 머슬이 있습니다. 이 커프의 기능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환자분들의 어깨를 잘 치료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로테이터 커프 머슬 그 자체가 하는 역할은 안정화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근육, 팔이 처음 이니시에이션, 시작할 때 시작하는 그런 근육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고 또한 어깨 글랜더 포스 안에 잘 안착되어 있을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로테이터 커프 머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쓰고 있는 tucking in이라는 용어는 말 그대로 삼켜지는 동작처럼 이것이 포스 안으로 휴머러스가 잘 안에 안착될 수 있도록 로테이터 커프가 앞쪽과 뒤쪽에서 짝 힘으로 안쪽으로 라테럴 포스의 작용을 통해서 안정화에 기여하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로테이터 커프 머슬에 있어서 우리가 만약에 이 로테이터 커프가 기능적이지 않는 손상된 상태가 되게 되면 예를 들면 하이포토니아, 저긴장 상태라든지 또는 스카플라가 정렬이 얼라이먼트가 좋은 그런 상태에 있지 않다든지 또는 근육이 잡아주지 못해서 여기서 이렇게 느슨해져 있는 서브룩세이션 현상이 있다든지 이런 현상이 있게 되면 원래는 작은 정도의 트랜슬레이션이 일어나야 되지만 그런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트랜슬레이션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슈프라스피나투스가 어크로미온을 인해서 닿으면서 찝히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게 바로 임핀지먼트 현상입니다. 이것은 뉴럴 신경학적인 손상에 있어서도 발생이 되고 또는 비신경학적으로 우리가 정형외과적으로도 손을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이 반복적으로 이와 같은 그 어크로미온 아래에 있는 구조물들이 끼어서 반복되는 그런 동작에 의해서 손상을 초래해서 어깨 통증과 함께 관절의 제한을 갖게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스카플라와 소라스익은 우리가 모든 관절들은 뼈와 뼈가 만나서 관절면을 이루고 있지만 스카플라와 소라스익은 삼각골과
흉추 쪽은 본투본 관절이 아니라 뼈와 근육과 뼈로 이루어져 있는 아티큘레이션 형태의 관절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머슬, 본 정션으로 되어 있고요. 스카플라의 메디얼 보더가 척추와 함께 평행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약간 3도 정도 기울기를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고, 또한 스카플라가 이와 같이 수평면에 놓여 있지 않고 앞쪽으로 30도 앵귤레이션을 가지고 있는 해박적인 그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글레노이드 포사에 있는 휴머러스의 움직임이 어떠한 문제로 있어 통증이 유발되게 되면 외회전각을 제한을 많이 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아나토미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스카플라가 제 위치에 놓여 있지 않게 되면 어깨에 기능적인 어깨를 만들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카플라 포지션, 바른 포지션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스카플라 세팅인데, 이 스카플라 세팅에 대해서는 따로 동영상을 제작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카플라 휴머럴 리듬이라고 하는 용어는 글레너 휴머럴 조인트, 그러니까 팔이 180도 외전이 되는 과정, 굴곡이나 외전되는 과정을 관절로 분석해 봤을 때 글레너 휴머럴 조인트가 이 정도의 움직임이 일어나면 스카플로소라싱은 1 정도의 움직임으로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180도가 움직이면 글레너 휴머럴 조인트는 120도 정도의 움직임을 만들어내고 스카플로소라식 관절은 60도 정도 해서 두 개가 180도를 만든다라는 거죠. 그게 2대1 비율로 움직임을 갖는다라는 것이 바로 스카플로 휴머럴 리듬입니다. 그런데 이 조브에 의해서 연구되어져 있는 결과를 보면 우리가 전체적인 풀 레인지에서는 그와 같은 비율로 2대1 비율로 리듬을 갖게 하지만 굴곡 외전 30도, 그 다음에 굴곡 30도, 외전 60도에서는 2대1 비율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4대1 비율로 움직인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처음 움직임을 할 때에는 글레너 휴머럴, 스카플라 소라식의 움직임보다는 글레너 휴머럴 움직임이 더 관여를 많이 한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부분의 스카플라가 잘못되어지는 뇌손상 환자분들은 그 상태에서 치료를 하게 되면 이미 얼라이먼트도 달라져 있는 상태이고 비효율적인 움직임을 할 수밖에 없는 관절 구조 안에서 어떤 움직임을 제공하게 되면 어깨 통증을 유발시킬 수도 있고, 또는 말 얼라이먼트가 지속된 상태에서 움직임을 하게 되면 보상작용을 배울 수도 있고, 또한 그걸로 인해서 지나치게 과긴장될 수 있는 그러한 나쁜 습관들이 하나의 습관화될 수 있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엘리베이션이 되기 위해서는 어느 한 근육만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그 커플 무브먼트라고 하는 내용이 되게 중요해요. 커플 무브먼트라고 하는 것은 엘리베이션 할 때 어퍼 트라페지우스하고 세라투스 안테리어가 하나의 동시에 짝 힘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벗어나지 않고 그 안에서 아주 효율적으로 엘리베이션을 가능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스트로크 환자의 경우에는 어퍼 트라페지우스는 굉장히 일을 강하게 하고 세라투스는 굉장히 위크니스하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 엘리베이션 동작이 일어나기 어려운 데다가 그냥 끌려 올라가면서 이와 같이 이 팔이 앞으로 엘리베이션 손이 올라가는 동작을 끌어내는 게 아니라 스카플라가 위로 올리는 이와 같은 형태의 보상작용이 먼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만큼 이런 커플 무브먼트가 깨어져 있는 스트로크 환자분들의 문제점들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할 때에 어깨의 안정화를 끌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각각의 약해져 있는 근육들을 우리는 정확하게 평가해서 그 근육이 일을 잘할 수 있게끔 짝 힘으로 일을 잘할 수 있게끔 만들어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컴바인드 라테럴 포스를 잘 만들어내는 것이 아주 치료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한 스트로크 환자분들의 자세 중에서 카이포시스 형태로 많이 앉아 계시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죠. 이와 같이 이 라운드 숄더 또는 카이포시스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 스카풀라 위치는 당연히 말 얼라이먼트 상태에 놓여 있게 되고 스카풀러 휴머럴 리듬이 깨어지는 것이 당연하게 깨어져 버리게 되고 또한 그와 같은 자세에 오래된 습관화는 통증을 유발시킬 수가 있고 또한 소프트 티슈들이 아주 강하게 그 어떤 스트레스를 받을 수가 있는 상태가 유지되면서 나중에는 골격근의 타입이 변화될 수도 있고 관절의 ROM의 제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문제로 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말 카이포시스 또는 라운드 숄더에 대한 우리가 접근을 보다 더 액티브할 수 있는 자세로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포스처럴 셋이고 또한 스카풀라가 제 기능적인 위치에 놓여서 일을 잘 시작할 수 있도록 안정화를 시켜줄 때 상지 기능을 보다 더 쉽게 이끌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대부분의 초기의 스트로크 환자분들은 하이포토니아에 대한 문제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저긴장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에 스카풀라는 말얼레먼트 상태이고 머슬들은 굉장히 위크니스하고 이러한 상태가 바로 뉴럴 위크니스의 상태이고 그거에 따른 하이포토니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육이 임밸런스하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은 형태의 앞쪽에 있는 플렉서는 톤이 상당히 높은 하이포톤을 가지고 있고 뒤에서 짝힘으로써 라테럴 포스를 정확하게 잘 만들어줘야 할 뒤쪽 근육들은 굉장히 위크니스하고 그래서 익스터널 로테이터들은 일을 잘 못하는 상태로 놓여 있기 때문에 어깨 관절의 조인트가 정상 위치에 있지 않고 강한 쪽의 근육이 당긴 쪽으로 조인트가 이동을 해버리는 것이죠. 그거를 방치한 상태에서 그냥 움직이기만 하게 되면 아까와 같은 찝힘 현상도 발생이 될 수가 있고 움직임의 제한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 통증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 불필요한 과긴장성을 이끌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런 위크니스가 어디에서 있어서 이런 자세를 취하고 있는지를 평가를 잘 해야 되고 근육이 스트레치 되지 않고 적절한 길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서 그 하이포토니아 때문에 나타나는 이런 트랙션 데미지가 나타나지 않도록 우리가 관리를 철저히 잘 해야 합니다. 대부분 뇌손상 환자분들의 어깨 통증을 그냥 일반적인 걸로 그렇게 인식할 수가 있어요. 환자나 보호자들에게서는. 그래서 팔이 빠지는 현상, 이 서브룩세이션이 나타나는 현상은 초기에 뇌 손상을 받았을 때 어포모터 뉴런 신드롬에 의해서 초기 증상으로 전체적인 근 위크니스가 동반되게 되는데 그 위크니스는 어깨 관절의 주변의 안정성이 떨어짐으로써 이 팔의 무게와 추가적으로 중력이 누르는 힘에 의해서 이 팔이 이렇게 느슨해지는 현상, 이것을 우리는 서브룩세이션이라고 하죠. 이 서브룩세이션이 있다고 해서 모든 통증이 있다라고 설명을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 말은 서브룩세이션이 있어도 통증은 없어요, 초기에는. 그러나 이 서브룩세이션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매니지먼트, 관리를 잘못함으로써 이후에 예를 들면 특히 환자를 일으키기 위해서 보호자나 간병하시는 분들이 그 이해를 없이 그냥 마비된 쪽 손을 잡아 당긴다거나 옷을 입는데 마비된 쪽 팔을 먼저 입게 한다거나 또는 옷을 벗으려고 할 때 그쪽 팔을 먼저 벗게 한다거나 이러한 것들에 의해서 그와 같이 말 얼라이먼트 된 상태에서 이 움직임을 잘못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어깨 통증이 만들어지는 것이지 서브룩세이션 돼 있다고 이것 때문에 어깨가 아프다라고 단정지어서 설명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초기에 림이 이모빌리티가 느슨해져 있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모빌리티가 심한 상태에 놓여 있게 되고, 또한 그 주변들이 굉장히 이제 그걸로 인해서 이제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인터널 로테이터들은 굉장히 좀 많이 휴식을 취하고 있고, 익스터널 로테이션은 제한되어 있는 그런 자세로 오랫동안 방치되어서는 어깨에 효율적인 어떤 사용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상태로 오랫동안 시간이 흐르게 되면 이제 어디지브 캡슐라이티스처럼 어디헤지브 캡슐라이트라는 것은 동결견을 말하죠. 50회처럼 외회전 제한과 함께 팔을 뒤로 가져가기 어려워지고 들기가 어려워지는 그런 상태로 고착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나중에는 페인풀 숄더가 일어나게 되고 익스터널 로테이션에 제한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넌뉴럴 체인지라고 하는 것은 신경학적인 변화 없이도 분명히 어깨 통증은 유발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서브어크루미얼 벌사이티스가 있다거나 바이셉스라든지 슈프라스피나투스 텐던의 어떤 손상으로 인해서 통증을 유발시킬 수 있다거나 이런 것들을 오랫동안 방치하면 어디지브 캡슐라이티스로 진행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이러한 것들은 신경학적인 이유가 아닌 이유로도 어깨에 이런 변화를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스트로크 오기 전에 어깨에 문제가 생겨서 이미 이 동결견 상태에 있는 상태에서 스트로크가 왔을 경우에는 더더욱 그 어깨 관리를 잘 해주어야 되고 통증을 빨리 통증에 대한 문제를 먼저 잘 극복하게 해줘야 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적절한 움직임을 이끌어내면서 얼라이먼트를 잘 맞추어서 상지 기능을 할 때 통증이나 제한된 동작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치료해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그런 어깨들을 보면 대부분 다 스카플라는 리트랙션 되어 있는 경향을 볼 수가 있고 팔은 많이 굴곡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반복적인 동작을 많이 하게 되면 또는 당겨 올리는 예전에는 이런 인식들이 많지 않았을 때는 대부분 환자분들은 많이 움직여야 된다는 그런 잘못된 생각에 의해서 이 오버헤드 풀리에 매달아서 손을 손싸기로 감싸가지고 계속 반복적으로 어깨 운동을 시키면서 임핀지를 계속 만들어내는 그런 상태로 문제가 더 심해지는 경우가 많았죠. 요즘은 이와 같은 오버헤드 풀리를 거의 사용하지 않지만 초기에는 그런 오류들을 많이 범했었어요. 마찬가지예요. 꼭 오버헤드 풀리가 아니더라도 이와 같이 잠자리에 누워서 자는 자세에 있어서도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안테리어 30도의 앵귤레이션이 있는 부위만큼 우리가 레스팅 포지션이라고 해서 누워서 편하게 날개뼈가 받쳐질 수 있는 그런 그 레스팅 포지션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자세를 우리가 만들어주지 않고 그냥 방치하게 되면 이러한 뉴럴 신드롬이라든지 또는 뉴럴 신드롬에 통해서 어깨 통증이 만들어지고 제한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핀치 되지 않도록 굉장히 우리가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포지셔닝이 중요하죠. 시팅 포지션도 중요하고요. 앉아있을 때에는 어때요? 팔이 이렇게 완전히 내려가 있거나 방치돼서 이렇게 건들건들거리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앞에 있는 그런 핸드 테이블 같은 게 있으면 핸드 테이블도 적당한 높이도 상당히 중요해요. 너무 아래에 있거나 그렇다면 베개라든지 어떤 쿠션을 이용해서 여기서 벌어지는 각이 서브룩세이션 되지 않는 위치에 포지션을 만들어주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또 아까 얘기했지만 잠잘 때 누워있을 때 날개뼈에 스카플라가 떠있는 공간 30도 정도에 떠있는 공간과 팔이 그 30도 정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그 쿠션이나 또는 쐐기와 같은 것으로 잘 고정해서 밤에 8시간을 잘 수 있도록 어깨가 뒤척이면서 눌리지 않고 또 어깨가
이렇게 말 얼라이먼트로 방치되어지지 않도록 정확한 포지셔닝을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치료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 외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먼저 스카폴라의 휴머러스 헤드가 캐비티 안에 잘 유지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놓고 움직임을 제공하는 것과 이와 같이 서브룩세이션 된 상태를 가지고 어떤 우리가 치료적인 중재를 하게 되면 그 추례적인 중재가 이 얼라이먼트가 맞지 않는 상태에서 임핀지 되면서 통증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이 스카폴라와 휴머러스의 위치가 잘 얼라이먼트 되어 있는 상태를 유지한 상태에서 움직임을 이니시에이션하고 어떤 동작을 기능적으로 바꿔내는 시작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적절하게 잘 서포팅 되어줘야 되고, 그래서 아주 스페시픽하게 우리가 접근을 해야 돼요. 아주 그 환자에 맞는 단계에 맞는 환자 상태에 맞는 포지셔닝, 상태에 맞는 움직임, 그리고 상태에 아주 적절하게 맞아서 할 수 있는 태스크, 과제. 이런 어떤 펑션한 움직임도 없는데 태스크를 파인 모터에 집중을 해서 뭘 잡게 한다거나 체간의 안정성도 확보되지 않는 상태에서 팔을 움직임을 어떤 동작을 이끌어내서 움직임을 제공한다거나 이런 충분하게 포스처럴 셋이 잘 이루어져 있고 스카폴라가 잘 세팅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선택적으로 내가 안 되는 동작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신경이 계속적으로 정보를 줄 수 있고 들어오는 정보가 계속적으로 받아들여서 움직임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게 해주는 것. 이런 것이 치료에 있어서 아주 디테일함이고 아주 스페시픽한 액티베이션을 끌어가는 그런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겠죠.